노래의 사건과 법률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노래는 사건을 싣고 시간이죠. 금요일 저녁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코미디언 권재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반가운 거 맞으신 거죠? 코미디언. 지난주까지 개그맨 하지 않았습니다. 네, 개그맨. 그러니까 젊어 보였다가 네. 뭐 아무튼 괜찮습니다. 제가 사실 여쭤봤어요. 개그맨으로 불러야 되느냐, 코미디언으로 불러야 되느냐, 아무거나 부르라고. 네. 상관없어요. 네. 그 포메디언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아닙니다. 포메디언.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이야기 나눌 노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진우션, 타블로 그리고 인크레더블이 부른 오빠차였습니다. 오빠차군요. 이 노래와 어울리는 사건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경적 울렸다고 버스기사 폭행입니다. 권재관 씨 어떤 사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20대 스포츠카 운전자 A씨가요. 60대 버스기사를 폭행해 많은 누리꾼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8일 A씨는요. 서초구 방배동의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뒤따라오던 마을버스 앞을 자신의 차로 가로막고 운전기사를 폭행했습니다. 자신이 탄 차를 향해 버스기사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였는데요. 네. 당시 A씨가 마을버스에 올라타 욕설을 하며 때리려는 동작을 취하자 버스기사가 버스에서 내려와 A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 그러자 A씨가 버스기사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요. 놀란 버스 승객들이 말리면서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폭행 사건 이후 마을버스 기사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생계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출근 중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나 A씨는 버스 기사가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싸움을 건 거는 A씨 20대 아하. 스포츠카 운전자가 맞네요. 네. 네. 제가 영상을 보니까 네. 네. 경적을 울릴만 했어요. 이 마을 버스가 네. 정차해야 되는 버스 정류장에 떡하니 이 스포카가 서 있는 거예요. 아, 정류장에 스포츠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울려야죠, 당연히. 버스 기사가 여기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곳인데 여기다 세워두면 안 그럼요. 된다라는 네네. 의미로 경적을 울린 거예요. 네. 그랬는데 너무 당연한 일을 했는데. 네, 그랬는데 승객들을 결국 거기다 내려주지 못하고 마을버스가 피해가지고 버스를 그 세우고 앞에다 세웠군요. 피해를 세우고 그래서 버스에서 이제 승하차를 하시고 고객들이 다 타신 다음에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올라타는 거예요. 갑자기 슈퍼카가 버스 기사 앞을 버스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 버스가 놀래가지고 급정거를 네네네. 급정지를 하니까 다 이제 승객분들이 막 쓰러질 몸이 뻔하고 쏠려서, 네네. 그런 상황에서 버스기사 너무 화가 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오히려 슈퍼카 20대가 차에 뛰어 올라와가지고 어허. 막 이렇게 항의하는 막 이렇게 때리려고 막 하고 막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영상이 조금 이제 물론 이제 그런 폭행 장면이니까 좀 이렇게 화면이 뿌옇게 나와요. 그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뭐 멱살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버스 기사가 뭐 그분을 뭐 이렇게 아예 뭐 주먹을 쥐고 뭐 폭행을 이렇게 가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그 버스 기사님을 정말 길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완전히 내동댕이 쳤다. 그래서 정말 다행인 거는 와 승객분들이 다 뛰어내려와가지고 그걸 막 다 말렸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 20대와 60대의 어떤 그 우리나라 정서상 그 싸움이 용인이 안 되는 데다가 일단 그 20대가 지금 봐서는 정서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으면 위치도 잘못됐고 와서 먼저 싸움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게 법정에서는 지금 뭐 쌍방폭행을 주장하면서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법정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단순 폭행이 있고요. 네. 지금 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가법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 운전자니까. 아니요. 그 버스 기사를 그쵸. 운행 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네네. 이게 정차한 상태에서 출발하기 전이었지만 뭐 시동을 껐다거나 완전히 이게 주차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운행 중이라고 봐야죠. 네, 네네. 그래서 이 버스 기사에 대한 폭행은 가중처벌이 되거든요. 네네. 아니 예전에도 네. 버스 기사님이 운전하시다가 옆에서 술을 취하신 분이 왔고 버스 기사님한테 차를 세워라 더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사건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도 이제 그게 더 가중처벌을 가중처벌을 받았고 받았고 네. 지금도 비슷한 경우죠. 네, 이 경우도 그
같이 계신 분들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이 경우도 적용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이에 대해서 경찰은 보복운전까지도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네. 이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조금 법리 검토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보복운전이라는 게 뭐 별도의 그 죄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형법상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상- 특수협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용해서 다른 자동차를 협박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럼 보복운전 근데 이 아닙니까? 사람은 그런데 그 차를 막았다며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빵빵 대법원에서 소리에 화가 그런 나서. 경우가 있었어요. 마티즈 차량을 탄 여자가 남편 차량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 차량을 가로막았어요. 아이를 이제 아이 때문에 실갱이가 있었고 양육법 문제로. 부부간에. 네, 그런데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이건 자동차로 이용해서 이건 특수 협박이다 이렇게 고소를 했더니 대법원에서 마티즈라는 이 소형차로 그 큰 차를 협박한다는 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차에 또 경차로. 사이즈나 이런 게 또 문제가 그래서 되는- 그걸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이 사건은 이 차량의 크기보다 이 승객들에 대한 위험을 네네. 지금 다 담보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 차도 또 뭐 스포츠카라면서요. 비싼 네네네. 차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걸 갖다가 뭐 섣불리 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그런 게 저쪽에서 먼저 폭행을 가해 오면 사람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반발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같이 폭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이게 항상 쌍방 폭행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이게 늘 지적이 됐던 건데 지금도 여전히 합니까? 이런 상황이? 사실 이게 폭행을 하려고 할 때 정당방위. 그거를 막고 네. 막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다시 다른 손으로 때리면은 네. 그게 그럼-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됩니다. 같이 그래서 밀었는데 그것도 근데 그런 요 거예요? 사건은 정말 이렇게 때린 게 아니고 밀었어요. 밀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이제 영상이 뿌에서 잘 보이진 않지만 네.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사한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버스 기사님의 이 방어, 자기 방어권 행사로 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정확한 영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네. 반드시 쌍방 폭행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진단서가 그 이 스포카 주인이 2주 발급받았다라고 하니까 네. 누리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진단서 끊어준 병원이 좀 진단을 받아야겠다. 이상하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경우에는 또 폭행 사건에 대해서 또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나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 어르신에 대해서 폭행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양형사유로 막 크게 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여기는 버스 운전기사고 네. 이 많은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운전기사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참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이런 상황이 애매한데 어쨌든 이게 또 쌍방 폭행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누리꾼들이 좀 맞아요. 걱정하는 예, 네. 그런 글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운행 중인 버스를 차량으로 막는 것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네. 주셨지만 네. 이제 지금 이 사건을 좀 떠나서 이제 보복 운전 그 부분인데 네. 가끔 운전하다 보면은 경적을 굳이 울리지 않아도 될 때 네. 심하게 울린다던가 아니면 약간 홧김에 감정 섞인 이 경적과 그렇지 않은 경적은 위험을 알리는 경적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위협적으로 예.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보복 운전이라고 할 때 이 네. 행위 양태를 좀 규정해 놨는데 네. 추월한 다음에 급감속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뒤에서 따라온 차량이 아주 그냥 깜짝 놀라야 그렇죠. 되잖아요. 급정을 서든지 해야 되는. 부딪히는지. 네. 그리고 뭐 갓길이나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이기. 아, 그리고 그건 진짜 고의로 위험하네요. 이제 충돌 사고를 딱 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욕설 및 협박, 뭐 기타 이제 다치게 하는 경우 상해까지 이런 경우를 보복운전 유형으로 보는데 이 경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상향등을 켜는 것을 보복운전으로 딱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당장의 물리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인가요? 그 정도는? 행위로 이제 유발이 됐다면은 그 참작이 되겠죠. 아무래도. 예전에 그 육진수 선수가 있어요. 네. 엄청 큰 UFC 그 이종격투기 선수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몸이 되게 큰데 경찰 타고 가다가 어떤 차가 자기 차를 추월했다고 그 차한테 빵빵거리면서 길가에 대 한 네, 거예요. 네, 네. 그게 바로 보복운전이에요. 네, 그분이 아 대라고 아예 그냥 네, 얘기했어요? 육진수 네. 선수한테 대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육진수 선수가 대구서 나왔죠. 나왔더니 팔척 장신이 앞에 서 있으니까 뒷걸음질 치면서 다시 가고 조심히 운전하시라고 하면서 네. 정렬을 안전귀가를 해줬더니 하셨는지. 네, 안전귀가를 했다고 빌어줬대요. 조심히 잘 가라고. 알겠습니다. 이 사건 조금 더 지켜보도록 네. 하죠. 재판감은 좀 복잡해질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두 번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아지 데려가라고 전화한 차량 도둑. 권재관 씨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17일 대낮에 광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훔친 차를요 면허 없이 음주운전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요 광주의 한 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훔친 외제차를 자신의 집까지 3.4km 가량 운전했는데요. 범행 직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강아지가 자꾸 짖자 차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강아지를 찾아가세요라고 자신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음식을 사려고 차량 시동을 걸어놓은 채 차에서 내렸던 주인은요.
전화를 받고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검거하게 됐습니다. 범인은 과거에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취득하지 않아 무면허 상태였고요.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네요. 대낮에 차를 훔쳤고 네. 면허가 없었는데 음주까지 했어요. 그럼 이거 나중에 뭐 이거 자백한 겁니까? 자신의 위치를 알린 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그래요. 네. 너무 믿기지 않는 사건인데 이게 실화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시동 걸려 있는 차를 왜 자꾸 거기다 손을 갖다 대는지도 너무 신기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네. 이 차량 절도 이렇게만 검색을 했는데 사실 이런 사건들이 10대들이 굉장히 많이 저지르는 차량 절도예요. 대낮에 차를 훔치고 시동 걸려 면허도 있으면. 없고. 네, 시동 걸려 있으면 아, 그런 10대들은 이제 사건을 면허가 많이 없으니까 네네네. 당연히 이제 무면허겠죠. 근데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고 얘네들을 뭐 예를 들면 심지어 만 14살이 안 돼서 풀어주면 또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특이해요. 네. 이분은 20대 여성이면은 네. 성인이잖아요. 성인이죠. 이분은 어떻게 이 법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그 절도 행각에 대해서 네. 자백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자신의 위치를 자기가 스스로 알려주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자백을 권고해 했네요. 가시오라고 무슨 한낮에 대낮에 코미디 같은 일인데 이 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잠시- 기사를 봤어요. 네. 봤는데 네. 여기 댓글이 너무 어떠셨어요? 웃긴 게 이 네. 강아지를 갖다 돌려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 댓글들이 많이 올라가고 네. 정말 강아지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아니면은 네, 그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량은 절도한 게 확실히 보이는데 강아지도 같이 훔친 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강아지가 소유권에 대해서 문제인데 강아지 소유권이 이 차량 주인에게 있다면은 네. 이 하나의 물건을 절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차량 플러스 강아지가 네. 아니라 하나의 하나예요. 물건으로. 네, 되는군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은 아니지만 이제 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한 네. 하나의 절도죄가 되는 거죠. 절도죄. 네,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 있다, 그러면은 두 개 절도죄가 될 수가 있죠.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 네. 사람이 타 있으면 이건 납치죠 또. 그 사람이 서 있으면 있으면은 어떡하지? 그렇죠. 뒤에서 자고 있어. 자고 있으면. 깜짝이야. 네. 아 그리고 하나 또는 개가 안 짖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도 생각해보거든요. 개가 안 그럼 짖었으면- 키웠을까요? 데려가서. 그러네요. 지금 강아지가 자꾸 진짜 차 네. 주인에게 전화를 건 거잖아요. 시끄러우니까 강아지 찾아가라고. 네. 이 강아지에게 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래서. 강아지가 누구든지 우리 엄마 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아주 경종을 맞죠. 울리는 진짜 제대로 된 강아지. 제대로 훌륭한 교육받은 강아지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절도죄, 무면허의 그렇죠. 음주에 네. 굉장한 형량이 내려지겠네요. 굉장한 형량까지는 아니고 이게 굉장하지 하나의 않습니까? 행위로,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가지 네. 차량을 음주운전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절도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이제 어쨌든 경합범 처벌 규정에 따라서 네. 경합이 되지만 그래도 6년 이하로 되기 때문에 하나로 이제 될 것 같아요. 6년 이하의 그 알겠습니다. 형사 처벌이 내려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개그맨 권재관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